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법칙, 여기에 정말 좀 도발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제25법칙, 자신을 재창조하라 라는 건데요. 아니, 권력을 얻으려고 나 자신을 완전히 새로 빚어내라니?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? 자, 지금부터 이 법칙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. 이 법칙은 시작부터 우리한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져요. 지금의 나는 누가 정의했죠? 혹시 사회가? 아니면 우리 가족이? 그것도 아니면 정말 나 자신일까요? 이 법칙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. 그 통제권, 다른 사람 손에 쥐어주지 말고 내가 다시 가져오라는 거죠. 이 법칙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. 스스로를 찰흙처럼 빚어라.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무르고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찰흙 같은 거다. 와, 정말 강력한 선언 아닌가요? 자, 그럼 첫걸음은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주어진 역할을 거부하라. 생각해보세요. 사회가 나한테 딱 붙여놓은 꼬리표들 있잖아요. 착한 사람, 성실한 직원 같은 거요. 그런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. 아주 강력한 요구죠.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. 이게 옷 스타일 좀 바꾸고 말투 살짝 고치고 이런 자잘한 변화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거. 아주 의도적으로 나 자신을 뜯어 고치는, 말 그대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, 이 페르소나 전체를 완전히 갈아엎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.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.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? 그냥 나답게 사는 게 최고 아니야? 솔직하고 진솔한 거 우리 다 좋다고 배우잖아요. 근데 왜 이 법칙은 그게 오히려 함정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걸까요? 맞아요. 우리 다 그렇게 배우잖아요. 자연스러운 게 최고다. 진정성 있게 살아라. 근데 말이죠. 이 책은 딱 잘라 말합니다. 권력의 세계에서는 그 믿음이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고요. 대체 왜 그럴까요? 그 이유가 뭐냐면요. 우리가 철석같이 이건 내 성격이야 라고 믿는 것 있잖아요. 그것조차 사실은 순도 100%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생각해보면 부모님, 친구들, 사회, 문화 이런 수많은 외부 요인들이 막 뒤섞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? 그냥 주어진 대로 살 게 아니라 이제부턴 내가 직접 내 정체성을 통제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? 자,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. 왼쪽, 고정된 정체성. 이건 너무 뻔해요. 예측 가능하고 남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해주고 결국엔 나를 꽁꽁 묶는 족쇄가 되어버리죠. 그런데 오른쪽, 재창조된 정체성은 어때요? 예측이 안 돼요. 내가 스스로 정의하죠. 그리고 이건 권력을 위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끌리시나요? 좋아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재창조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딱 두 가지 핵심 기술을 알려줍니다. 하나는 예술가의 전략, 또 하나는 극작가의 전략이에요. 자, 첫 번째는 뭐냐?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모습을 싹 바꾸는 프로테우스 같은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모든 행동을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로 만들어버리는 카이사르 같은 극작가가 되는 겁니다. 와, 비유부터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자,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. 먼저 프로테우스가 누구냐면요.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인데 이 신이 진짜 대단해요. 누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면 사자로 변했다가 뱀으로 변했다가 심지어 물이나 불로도 변신해서 절대 잡히지 않았다고 하죠. 말 그대로 적응과 변화의 끝판왕인 셈입니다. 자, 여기서 말하는 프로테우스 전략이라는 게 그냥 주변에 굽신거리면서 맞추는 그런 수동적인 변화가 절대 아니에요. 학자들 앞에선 나도 학자인 척, 성인들 사이에선 나도 성인인 척, 이렇게 분위기를 싹 읽어내는 거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항상 내가 관심의 중심에 서도록 판을 짜고 주도권은 절대 안 뺏기는 거예요. 이 유연함 자체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? 그는 위대한 대중적 쇼맨이었다. 이 말,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? 네,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.
이 사람은요, 실력도 실력이지만 보여주기의 천재, 그야말로 마스터였어요. 카이사르는 자기 행동 하나하나를 그냥 하지 않았어요. 전부 다 극적인 쇼로 만들었죠. 예를 들어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역대급 검투사 시합을 열어요. 이걸로 뭘 보여줬겠어요? 나는 이만큼 돈도 많고 통도 크다. 이걸 과시한 거죠. 또 막 이국적인 맹수들을 데려와서 사냥쇼를 열어서 사람들한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줬고요. 이렇게 놀라움, 긴장감, 심지어 동정심까지 자유자재로 연출하면서 스스로를 그냥 장군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, 신화적인 영웅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. 여기서 진짜 핵심은 그냥 돈을 펑펑 썼다는 게 아니에요. 사람들 앞에 나서는 모든 순간이 내 이미지를 만들고 나만의 신화를 쌓아올릴 절호의 기회라는 걸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. 근데 이런 자기 재창조 전략이 꼭 남자들만의 얘기는 아니에요. 성별을 가뿐히 뛰어넘죠. 19세기 프랑스의 여성 작가 조르주 상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. 이분은요, 조르주 상드라는 남자 이름을 필명으로 썼고 아예 남자 옷을 입고 시가를 뻑뻑 피우고 다녔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이 진짜 남자가 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? 자료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 당시 완전히 남성 중심이었던 사회에서 작가로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전략적인 도구로서 그런 페르소나를 만들어낸 겁니다. 사회가 여성에게 씌운 감옥이라는 족쇄를 끊어버리기 위한 아주 영리한 자기 재창조였던 거죠. 이게 뭐 19세기 얘기라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요즘 우리가 링크드인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열심히 하는 퍼스널 브랜딩이랑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원리 아닐까요? 자, 그럼 이 25번 법칙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한번 볼게요. 권력의 48법칙 전체 그림 안에서 말이죠. 이 법칙은 그냥 따로 뚝 떨어진 전략이 아니에요. 뭐랄까, 다른 수많은 법칙들을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엔진,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관계가 한눈에 보이죠? 예를 들어 5번 법칙, 평판을 목숨처럼 지켜라. 내가 나를 재창조할 수 있어야 내 평판도 의도적으로 만들고 관리할 수 있겠죠? 또 24번 법칙, 완벽한 궁정신하처럼 행동하라. 내가 만들어낸 페르소나가 내 진짜 속내를 가려주는 아주 훌륭한 연막탄이 되어주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48번 법칙, 형태가 없어져라. 이 법칙의 핵심이 뭐예요? 예측 불가능함이잖아요.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함의 기반이 되는 게 나를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이 재창조 능력이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결론으로 가보죠. 이 법칙이 우리한테 던지는 마지막, 그리고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의 삶은 하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. 근데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 질문이 계속 남죠. 아무리 그래도 예외는 있지 않을까? 진심이 통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텐데? 꼭 이렇게 평생 가면을 쓰고 연기하면서 살아야만 하나?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.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의 저자는요, 아주 칼같이 선을 긋습니다. 이 25번 법칙만큼은 예외나 반대 케이스가 사실상 없다고 딱 잘라 말하죠. 정말 대담한 주장이죠. 왜 그렇게까지 말하냐면요.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토록 신성시하는 진정성이라는 거, 그건 그냥 어설픈 연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와, 진짜 충격적이죠? 그러니까 문제는 연기를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는 겁니다. 얼마나 연기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라는 거죠. 우리가 저 사람 참 자연스러워 라고 말하는 그 자연스러움조차도 사실은 엄청난 기술과 연습이 필요한 고도의 연기일 수 있다는 아주 냉정한 분석입니다. 사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거창하게 정치인 연설까지 갈 것도 없어요. 당장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 올릴 때 수십 장 찍어서 제일 잘 나온 거 하나 고르고 필터 씌우고 문구 고민하고 그 모든 게 다 연기잖아요.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아주 세심하게 연출된 내 모습.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자기 재창조 아닐까요? 결국 이 법칙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. 당신의 삶이 한편의 거대한 연극 무대라면 당신은 그 연극의 대본을 쓰는 작가인가요? 아니면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인가요?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객석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관객인가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,
어쩌면 그게 바로 진짜 자기 발견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.